자, 지금부터 CSS 레이아웃 기초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영상은 그 HTML과 CSS 기초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HTML 문서를 하나 제가 열어놨는데, 자, HTML이 있고, 헤드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뭐, 바디가 있고, 바디 안에 이런 웹 링크로 링크가 하나 걸려있고, 화면상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style.css 파일을 하나 연결을 해놨는데, 그 파일에다가 자, A 태그에 백그라운드 색을 빨갛게 칠한다 하면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겠죠. 요 정도. 지금 제가 한 요 작업들이 이해가 되시면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신다 하시면 지금 바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자, 이어서 할게요. 많이 쓰이는 태그들을 제가 좀 적어 볼게요. 자, div, 섹션, 스팬, 이미지, 자, 이렇게 div랑 섹션은 개행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미지, 스팬, 요 링크는 나란히 붙어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div랑 섹션은 뭔가 공통점이 있고, 이미지, 스팬, a 태그는 지들끼리 또 공통점이 있다. 자, 이게 바로 CSS 그 디스플레이 속성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알아볼게요. 헷갈리니까 a 태그, 섹션 태그 다 없애고 div, 스팬 두 개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div, 스팬에 각각 백그라운드 색을 넣어볼게요. div는 레드, 그리고 스팬은 블루. 이렇게. 자, 완전 다르죠? div는 어때요? 꽉 차 있죠? 스팬은 자기 글씨 영역만큼만. 그죠? 자, div는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럭이라는 애고, 스팬은 디스플레이 속성이 인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새로 고침해봐도 기본값이기 때문에 뭐 변화는 없고요. 자, 블럭이 뭐냐면, 일단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럭은 그냥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꽉 차는 애, 내 부모에 꽉 차는 애. 그러니까 div의 부모가 누군가요? 지금 바디죠. 바디가 지금 브라우저 창 사이즈만큼이니까 얘는 그만큼 꽉 찬 거예요. 스팬은, 그러니까 인라인은 그냥 텍스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SPAN이라는 텍스트 영역만큼만 차지를 하고 있죠. 인라인은 그런 애예요. 그 옆에 아까 A 태그 인라인이었죠. 다른 인라인 요소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 붙는 거예요. 텍스트 자연스럽게 연결되듯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블럭은 박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크기를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300픽셀, 높이는 200픽셀. 이렇게. 자, 인라인도 한번 크기 설정해볼까요? 200픽셀, 높이를 500픽셀. 자, 새로 고침 했는데 안 먹어요. 지금 안 먹는 게 아니라 원래 인라인은 크기 조정이 불가능해요. 박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div, 그러니까 블럭 엘리먼트는 크기 조정이 가능하고요.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레이아웃을 만든다는 거는 보통 그 2단, 3단 컬럼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잖아요. 박스 형태로. 글 박스, 이미지 박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럭인 엘리먼트들로 레이아웃을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그로는 뭐 div, 섹션, 아티클, 헤더, 후터, nav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스팬에 제가 찍 긋고 인라인 블럭이라고 썼어요. 새로 고침해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스팬 옆에 a 태그 그대로 잘 붙어 있죠. 요거는 어때요? 블럭이에요, 인라인이에요? 인라인 속성이죠. 나란히 배치되는 거. 자, 그런데 아까와 달리 블럭을 추가하니까 크기 조정이 가능해졌죠. 자, 인라인 블럭은 바로 인라인과 블럭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애예요.
자,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넌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눈에 안 보이는 애. 뭐 메뉴를 껐다 킨다든지 이럴 때 많이 쓰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게 디스플레이, 블럭, 인라인 블럭, 넌, 이렇게 4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거 말고도 디스플레이에는 뭐 플렉스, 테이블 셀, 리스트 아이템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일단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 4가지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같은 경우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지금 요 영상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자, CSS 레이아웃을 만들 때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블럭 엘리먼트들은 그 박스 모델이라는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박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블럭 엘리먼트의 위스 폭을 300픽셀, 높이를 200픽셀, 요 아래로 볼게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자, 폭이 300, 높이가 200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내부 패딩 20픽셀, 보더 5픽셀, 마진 외부 여백이죠, 15픽셀. 이렇게 하면, 자, 300픽셀에 내부 패딩 20픽셀, 또 선 보더 5픽셀, 외부 여백 마진 15픽셀이 더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위스 300만큼만 얘가 영역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위스 기본 위스 300에 패딩, 보더, 마진이 다 합쳐진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까지 해서 총 차지를 하는 영역이 380이 되겠죠. 마진을 제외하고 이 박스 자체인 보더까지만 보면 15, 30 뺀 350이 되겠죠. 차지하는 영역이. 요게 CSS 박스 모델의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동작을 하고 박스 사이징이라는 그 CSS 속성이 있는데 그 값이 바로 컨텐트 박스가 기본 값인데 이 컨텐트 박스의 경우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세팅을 해주면 이제 이건 기본 값이 아니니까 따로 써줘야겠죠. 자, 똑같이 아까랑 위스 300, 하이트 200으로 했을 때 패딩, 보더까지는 이 위스 하이트에 포함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위스가 300이잖아요. 근데 패딩을 좌우 20씩 넣고 40이죠. 보더를 좌우 5픽셀씩 10이죠. 네, 그렇게 하면 패딩하고 보더를 합쳐서 좌우 25, 25에서 50픽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위스가 300이 아니라 250이 돼요. 그러니까는 위스 300에 내부 패딩과 보더, 경계면까지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크기가. 마진만 제외하고. 원래 보더까지가 이 박스 자체니까 마진이야 뭐 외부 여백이니까 뭐 자연스럽죠. 요게 바로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세팅했을 때 딱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보더 박스가 일단 다루기가 쉬워요. 간편하겠죠. 그러니까 내부 패딩이나 보더 사이즈 같은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위스, 하이트만 신경 쓰면 되니까 레이아웃 잡을 때. 그래서 요새 많이들 쓰긴 하는데 박스 사이징 그 보더 박스 같은 경우는 최신 브라우저만 그 지원을 해요. 아니, 최신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최신은 아니고 익스플로러 그 옛날 것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아까 살펴봤던 그 패딩과 보더가 위스에 포함되지 않고 값이 더해지는 모델 있죠. 그게 어쨌든 전통적인 그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저희는 살펴볼게요. 그걸 알고 나면 요 보더 박스 같은 경우는 훨씬 쉬우니까 뭐 문제 없겠죠. 자, 이제 실제로 그 레이아웃 잡는 걸 시작을 해볼 건데 실제로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각각 용도에 맞게 뭐 헤더도 넣고 뭐 섹션도 넣고 아티클도 넣고 후터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저희는 헷갈리니까 일단 레이아웃을 잡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그냥 다 div로 통일을 하고 클래스 이름을 따로 줄게요. 자, 이렇게. 자, div 2개가 있고요. 이 div 2개가 바로 컬럼을 구성을 할 거예요. 레이아웃에서. 그리고 그 2개를 감싸는 div는 컨테이너라고 제가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 아이템 A, 아이템 B라고 써줬고요. 자, 이 안에 아니다, 그냥 얘네들은 섹션으로 하죠. 이게 더 구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헷갈리고.
자, 섹션 A. 섹션 B. 문단도 좀 넣어볼까요? 자, P 태그로 문단도 넣어주고. 자, 이렇게 보이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알아서 보기 좋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H1 타이틀은 알아서 크고 굵은 글씨로 돼 있고 적당히 여백 떨어져 있죠. 문단과 타이틀 사이에도 적당히 여백 떨어져 있고 보기 나쁘지 않죠. 자, 근데 CSS로 디자인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게 좋은데, 보통은 우리가 디자이너가 따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맞춘 그 정확한 CSS를 코드를 작성을 하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디폴트로 갖고 있는 스타일들, 뭐 글씨 크기를 알아서 굵게 하고 크게 해주고 이렇게 여백을 확보해주는 것 자체가 방해가 된단 말이죠. 왜냐면 원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을 또 취소해주는 코드를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일단 만들어주는데 그 작업을 CSS 리셋이라고 불러요. 어떤 거냐면 구글에서 CSS 리셋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페이지가 뜨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에릭 마이어 씨가 만든 CSS 리셋, 그 리셋 CSS를 한번 볼게요. 간단해요. 요것도 이제 CSS 코드예요. 요거를 그냥 CSS 맨 위에다 붙이면 되는데 주로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런 태그들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진, 패딩 이런 여백을 없애고 테두리선을 없애고 폰트 사이즈를 100% 크기로 맞추고 뭐 베이스라인, 그 텍스트 베이스라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뭐 정렬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뭔가 순수한 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을 없애는 게 거의 핵심이고. 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간단한 레이아웃만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쓰지는 않고, 자, 이런 거 있다는 거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냥 바디가 갖고 있는 여백만 없앨게요. 자, 바디에 마진 0을 하면 이렇게 찔끔 움직인 거 보이세요? 여기 약간 여백이 있던 거 없어졌거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CSS 리셋은 요거 정도로 지금 처리를 한 거죠. 네. 실제로 하실 때는 아까 보셨던 그런 CSS 리셋 파일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요새 쓰는 것들이. 자, 컨테이너가 그 감싸고 있는 부모고, 각각 자식들은 아이템이란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섹션은 아이템 A, 두 번째 섹션은 아이템 B. 네,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클래스를 복수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자, 눈에 보이게 색깔을 좀 칠해볼게요. 자, 일단 컨테이너, 그리고 아이템 A, 아이템 B. 자, 제가 아이템도 쓰고 아이템 A, B를 따로따로 써줬는데 이 의도는 뭐냐면 지금 이 섹션 A랑 섹션 B가 둘 다 아이템 클래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디자인이 있다면 이 아이템에 작성을 해주시고, 각각 따로따로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 배경색이 두 개가 다르다면 그런 달라지는 부분들을 여기다 각각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효율적이겠죠.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렇게 공통 클래스가 어차피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주자는 거죠. 그게 더 합리적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A는 백그라운드 노란색, B는 뭐 하늘색으로, 아니야, 옐로우 그린으로 해볼게요. 짝, 요렇게. 아, 요 여백도 없애줘야겠다. 이건 지금 그 아마 H1이 갖고 있는 마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자, 다 없어졌죠. 자, 이런 거 없앨 때 그래서 이 아스테리스크 있죠, 별, 여기다가 마진 0, 패딩 0 요렇게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안 쓰고 이렇게 별, 모두라는 의미거든요. 모든 태그에 다 적용되는 거. 모든 태그에 어쨌든 일단 마진, 패딩, 여백 다 없애고 시작하자는 거죠. 네. 요것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새 조금 안 쓰는 이유가 이 아스테리스크 전체 선택자를 쓰면
어쨌든 브라우저가 모든 태그를 다 체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렌더링 속도가 떨어진다 이런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조금 안 쓰는 추세로 됐죠. 근데 사실 육안으로 뭐 얼마나 그게 차이가 나는지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렇게 그냥 할게요. 요즘 스타일로.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여백을 없앴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각 섹션에 내부 여백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죠? 여기다가 패딩 몇을 넣을까요? 5% 상대값으로 자 넣었어요. 보기 좋아졌죠? 자 모바일 스마트폰용 1단 레이아웃이 완성이 됐어요. 아주 간단하게 맞잖아요. 자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뭐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디스플레이 블럭 엘리먼트를 적당히 쌓아준다. 끝이에요. 뭐 디테일하게 더할 것들이 물론 있겠지만 일단 기본은 그렇다는 거죠. 뭐 이상 없잖아요. 이 디자인. 자 그리고 이렇게 창 사이즈를 바꿔보면 뭐 가로 스크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있죠. 폭이 지금 저희가 아이템에다 뭐 위스 값 폭 준 거 있나요? 없죠. 자 디스플레이 블럭 엘리먼트는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이런 거 해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꽉 채워야 된다고 해서. 자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로 스크롤이 생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아까 박스 모델 생각나시죠? 위스가 100%면 어쨌든 꽉 찰 텐데 거기에 패딩 값 5%가 더해져서 얘는 실제로 110%를 차지하게 돼서 10%만큼 스크롤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상해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굳이 90%를 써줘도 되긴 하겠지만 뭐하러 그래요. 디스플레이 블럭 엘리먼트는 알아서 패딩 같은 게 있으면 제외하고 알아서 자기가 꽉 차는 앤데 꽉 찼잖아요. 됐죠? 이렇게 끝낼게요. 자 그리고 좀 더 커졌을 때 얘가 2단 컬럼으로 바뀌게 섹션 A가 왼쪽, 섹션 B가 오른쪽 그런 식으로 뭐 섹션 A가 메뉴바 영역이라면 좀 더 좁겠죠. 폭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폭을 조정을 해야죠. 자 아이템 A 섹션 A는 폭을 30% 그리고 아이템 B는 폭을 50% 꽉 채우려면 40, 60 이런 식으로 100%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긴데 지금 우리 어때요 이거? 아이고 패딩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각각 아이템 A, B가 공통으로 박스 모델 자체가 위스에 패딩이 더해진다 그랬으니까 좌우에 패딩 5% 하면 10%고 10 더하기 30은 40 10 더하기 50은 60 해서 40대 60 100%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네, 그래서 패딩을 제외하고 위스 값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나란히 배치해야 되죠. 나란히 배치하는 거 혹시 생각나는 키워드 있으신가요? 맞아요. 인라인 그죠? 자 아이템 A와 아이템 B는 섹션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럭이죠. 이 상태에서 인라인 속성을 넣어서 나란히 붙여주려면 디스플레이를 그냥 인라인 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냥 인라인은 크기 조정 못한다면서. 자 인라인과 블럭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라인 블럭을 여기다 넣어준다기보다 이것도 공통이니까 두 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새로 고침 했는데 이상하게 안 올라와요. 아까 분명히 인라인 블럭은 나란히 배치가 됐었잖아요. 그쵸? 이건 왜 그러냐면 공백 문자 때문에 그래요. 공백 문자 뭐죠? 빈칸 띄어쓰기. 어디에 있는 공백 문자? 바로 섹션 A와 섹션 B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자 우리 엔터 쳐서 다음 줄로 넘겼잖아요. 이것도 공백이란 얘기죠. 크기를 차지하는 문자란 얘기예요. 빈 문자가 하나 껴있다고요. 얘가 40%고 얘가 60%인데 그 사이에 공백 문자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지금 총 100%를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간이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아래로. 그럼 이걸 없애면 되겠네요? 맞아요. 잘 올라왔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보기가 너무 안 좋잖아. 그죠? 이게 뭐야. 뭐 코딩을 좀 보기 좋게 딱딱 들여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여기 있는 공백 문자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얘의 크기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폰트 사이즈가 0이 되려면 이 공백 문자 자체는 지금 이 컨테이너의 자식이죠. 네. 즉 컨테이너 div의 폰트 사이즈를 0으로 해줘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글씨가 없어졌어. 왜죠? 자, CSS는 보통 부모에 적용된 값이 자식에게도 상속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폰트 사이즈 0이 아이템에도 영향을 미쳐서 얘네들이 폰트는 있지만 사이즈가 0이 돼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줘야 될 작업이 따로 폰트 사이즈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원래 사이즈로. 이렇게 됐죠? 자, 제가 단위를 픽셀을 안 쓰고 EM도 아닌 REM이라는 걸 썼어요. REM은 뭐냐면 루트 EM이라는 건데, 자, 루트는 뭔가요? 바로 HTML, 자, 루트 엘리먼트, HTML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HTML이 디폴트로 갖고 있는 폰트 사이즈를 그대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1REM.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보통 16픽셀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HTML을 폰트 사이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덮어 쓰지 않았다면 기본 사이즈가 16픽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근데 지금 좀 이상하죠. 뭐 안 이상할 수도 있지만 보통 1단, 2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정렬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어색한 공간, 하얀 부분, B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죠. 그쵸? 네. 그래서 얘네들을 수직 정렬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버티컬 얼라인, 수직 정렬 속성이죠. 을 탑으로, 뭐 중간은 미들, 바닥은 버텀으로 하시면 되고, 자, 버티컬 탑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네, 디자인이 뭐 들어간 게 없어서 그렇지 사실 기본적인 2단 컬럼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퍼센트 값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잘 돼 있고요.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늘렸을 때는 얘네들이 꽉 차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폭의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가운데 정렬이 됐으면 좋을 수도 있고.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퍼센트 값을 썼기 때문에 알아서 잘 쫙쫙 늘어나고 있는데,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전체 그 div 있죠, 컨테이너죠. 얘의 폭을 픽셀 값으로 제한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위드 값을 이렇게 해주면 무조건 1000으로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줄어들면 뭐 이렇게 스크롤 생긴다는 거죠, 가로로. 이게 아니라, 자, 맥스 위드, 이건 뭐야? 최대 폭이 1000픽셀. 그러니까는 유연하게 움직이되 최대가 1000이기 때문에 1000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이 1000이 넘어가면 1000까지만 얘는 늘어난다, 요 얘기죠. 좋죠? 자, 그리고 얘를 가운데 정렬하려면 바로 마진이 외부 여백이죠. 왼쪽과 오른쪽에 오토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마진 오토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남는 여백 있죠, 외부 여백, 요거를 자동으로 알아서 나눠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됐죠? 자, 브라우저가 1000픽셀 넘어가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고, 1000보다 줄어들면 알아서 쫙쫙 줄어들어 주고. 자, 훌륭하죠? 자, 그리고 마진 오토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축약형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상하는 0, 좌우 오토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이용해서 2단 컬럼 만드는 걸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플로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2단 컬럼 만드는 거니까 인라인 블럭이랑 상관 있는 것들을 일단 다 지울게요. 인라인 블럭 지우고, 버티컬 얼라인 탑 지우고, 또 뭐가 있을까? 폰트 사이즈. 왜냐면 폰트 사이즈 0 요거 때문에 추가했던 거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일단 요 마진 넣은 것도 없앨게요.
자, 이 상태에서 플로트라는 걸 써볼게요. 아, 여기다 말고 공통으로 플로트 레프트. 짠. 어머나. 끝났죠? 사실 끝난 게 아니라 좀 더 해줄 게 있는데, 자, 어쨌든 눈으로 보이기엔 아까 인라인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면서 훨씬 빠르게 됐죠. 자, 플로트는 플로트 레프트라고 하면 이게 적용된 엘리먼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얘를 왼쪽에 두고 감싸고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잡지 같은 거 이미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 노란 걸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서 글씨가 자연스럽게 요 이미지를 싸고 돌잖아요. 왼쪽에 두고. 이 이미지에 플로트 레프트를 적용하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자, 두 아이템에 각각 플로트 레프트를 줬으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뭔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치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한 것처럼 나란히 붙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선 사실 아이템 B 같은 경우는 플로트 라이트를 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뭐 덮어 써줬겠지만, 자, 똑같죠. 왜냐면 틈이 없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섹션 A와 B가 조금의 틈이 있다. 그러니까 섹션 A가 위스가 27%라면 이런 식으로 틈이 생기죠. 이때는 얘를 아이템 B를 레프트로 하면 이렇게 붙고 오른쪽에 여백이 그 모자란 3%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이 컬럼 사이에 여백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겠죠. 아니면 둘 다 레프트로 할 거면 뭐 여기 마진 레프트 3%를 준다던가 똑같죠. 근데 뭐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해요. 플로트 라이트로 하면 되는데, 그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공통으로 플로트 레프트를 줘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지금 붙어 있으니까 아까랑 같은 형태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완성이 됐는데 얘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컨테이너 아래 제가 후터를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저 컨테이너 div 아래다가 후터를 추가했어요. 컨테이너 아래, 컨테이너가 이거 두 개 감싸고 있는 전체 div죠. 그 아래다 추가했는데 그럼 여기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div 이렇게 감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붙었어. 왜 그래요? 플로트 레프트니까 얘네가. 얘네들을 왼쪽에 두고 뭔가 후터가 이렇게 감싸고 도는 거예요. 역시 플로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나요? 아래 이어지는 데서 플로트를 클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자, 플로트 레프트로 했으니까 레프트만 클리어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우리 예상대로 됐죠? 후터에도 백그라운드를 넣으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자, 근데 보통 보스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둘 다 커버할 수 있게. 둘 다 레프트더라도 뭐 보스라고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은 클리어 보스라고 한다. 클리어 보스라는 아주 좋은 커뮤니티도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컨테이너에 배경색이 있다고 쳐볼게요. 핑크. 색깔 진짜 이상하다. 자, 저 새로 고침했어요. 컨테이너가 이 두 개를 감싸고 있으면 이렇게 영역을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핑크색이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야 뭐 노란색, 연두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 치고 이 아래는 핑크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컨테이너니까. 근데 안 보여요. 뭐지? 자, 개발자 도구에서, 개발자 도구는 맥에서는 커맨드 옵션 I,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I 누르시면 나와요. 자,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컨테이너의 높이가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이렇게 높은 박스가 두 개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 플로트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이 플로트가 되어 있으면 부모는 자식들을 마치
안 품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HTML 구조상으로는 당연히 자식들이 이렇게 품고 있는데 자식들이 플로트가 적용이 되면 없는 자식처럼 그래서 안에 자식들이 공중에 붕 떠 있어서 이 부모 입장에서는 품에 안고 있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없다. 높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백그라운드도 안 칠해지겠죠. 물론 칠해졌겠지만 뭐 높이가 0인걸. 높이를 늘려주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필요 없는 곳에서 플로트를 역시 해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디서 해제해줘요? 푸터에서? 아니 푸터랑 상관없어요. 푸터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지웠어요. 푸터. 어디서 해주면 돼요? 자, 섹션 A, 섹션 B. 얘네들은 플로트 필요하죠. 나란히 배치돼야 되니까. 바로 이 자리. 컨테이너가 끝나기 직전. 여기서 클리어를 해주시면 돼요. 클리어, 보스. 이렇게. 짠. 생겼죠? 요만한 박스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전체 컨테이너가 있다만 하는 데인데 백그라운드를 핑크색으로 칠해서 자식들 노란색, 연두색 때문에 가려져서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만 지금 핑크색이 나오는 거죠. 높이를 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주 옛날에 익스플로러 6 같은 거 지원할 때 쓰던 방법이고 요새는 이렇게 안 하고 요 자리에 가상 엘리먼트를 추가해요. 세련되게. 자,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오버플로우를 이용한다든지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컨테이너에다가 가상 클래스 애프터, 가상 엘리먼트 애프터를 이용을 하는 건데 뭔지 모르셔도 일단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걸 넣기 전에 자, 새로 보시면서 없애고 자, 넣었어요. 짠. 자, 클리어가 다시 잘 됐죠? 자, 얘는 뭐냐면 다시 개발자 도구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임시로 div 그 클리어 보스를 하는 div를 넣었던 자리 바로 거기죠. 거기에 애프터라는 가상 엘리먼트가 생겼어요. 이 자리에다가 가상으로 엘리먼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글씨를 써볼까요? 내가 클리어 횟수다. 자, 어머나 글씨가 생겼죠? 네, 여기는 보이지도 않아요. 개발자 도구에서는. 이게 바로 가상 엘리먼트가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아까 전에 그 클리어 보스가 입력되어 있던 div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뭐 내용이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없애고. 자, 안전하게 하이트도 공간을 혹시나 차지할지 몰라서 하이트도 0으로 하고 뭐 비저빌리티도 히든으로 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자, 클리어가 깔끔하게 잘 됐죠. 여기 지저분한 마크업 추가 없이 이렇게 클리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외에도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우리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들을 플로트로 배치를 했으면 부모 엘리먼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클리어를 해줘라. 바로 이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자, 부모 엘리먼트가 정상적으로 높이를 확보하게. 아셨죠?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랑 플로트를 이용해서 2단 컬럼 레이아웃 만드는 거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1단 컬럼 디자인으로. 뭘 해볼 거냐면, 자, 브라우저 창 사이즈가 이렇게 작을 때 스마트폰에선 이렇게 보이다가 점점 커지면 자동으로 좀 전에 만들었던 2단 컬럼으로 바뀌는 걸 해볼게요. 바로 이런 걸 반응형 웹이라고 부르죠. 자, 일단 1단 컬럼 디자인이 디폴트 CSS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미디어 스크린 민 위츠 700픽셀 정도. 자, 이게 뭐냐면 미디어 퀄이라는 걸 지금 쓴 건데 엔드.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환경 자체가 스크린이고, 그리고 민 위츠 최소 폭이 700픽셀, 그러니까 700픽셀 이상일 때 얘기예요. 이상, 초과 아니고 이상이에요. 포함이라는 얘기죠. 700이. 자, 최소 폭이 700이라는 거는 700 이상. 그쵸. 그러니까는 700이 안 됐을 때는 여기 원래 있는 CSS가 만 적용이 잘 되다가
브라우저 창 사이즈가 700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코드가 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700이라고 한 이유는 대충 아이패드 태블릿 포트레이트 모드 뷰포트 사이즈가 768이니까 그런 태블릿 정도부터는 뭐 좀 디자인을 다르게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고요. 자, 해볼게요. 다시. 그럼 2단 컬럼으로 바꿔야죠. 이제 700 이상이니까. 좀 전에 플로트 했으니까 다시 복습 삼아서 인라인 블럭으로 해볼게요. 플렉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플렉스를 지금 쓰면은 괜히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지금은 미디어 쿼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혹시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해주고, 해주면 뭐 아직은 변화 없어요. 아이템 A의 위스를 아까 30%였죠. 그리고 아이템 B는 50%. 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기억나시죠? 공백 문자 때문에. 생각나시죠? 자, 부모, 아이템들의 부모인 컨테이너에 폰트 사이즈를 0으로 해주고 하면 폰트스가 없어지겠죠. 자, 다시 아이템에 폰트 사이즈를 1REM으로 복귀시켜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정렬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버티컬 얼라인 탑,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보세요. 슉. 스마트폰일 땐 이렇게 보이다가 쭉쭉쭉쭉쭉쭉. 오, 잘 되죠. 네. 아, 근데 지금 보면 글씨가 갑자기 더 작아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 녹화 영상에서 좀 잘 보이라고 바디에 폰트 사이즈를 2배로 뻥튀기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사실은 이 크기인 거죠, 얘도.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해줄 작업이 있어요. 자, HTML에서 메타 태그 하나를 추가할 건데 바로 요런 애예요. 뷰포트라는 애. 자, 뷰포트는 뭐냐면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컨텐츠, 그러니까 내용이 보이는 창을 얘기해요.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뭐 위스가 디바이스 위스로,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 뭐 디폴트 사이즈로 컨텐츠를 보여주겠다는 얘기고, 뭐 확대를 3배까지 뭐 허용을 하고 이런 거, 뭐 처음에는 100% 크기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딱히 여기를 막 건드리실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요런 거는 건드리실 수 있겠죠. 뭐 2배까지만 키워지게 한다든지. 뷰포트를 넣어준 이유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실제 스마트폰 기기에서 모바일 전용 사이트를 보면, 그러니까 다음 모바일이나 뭐 구글 이런데 모바일 기기에서 들어가 보시면 뭔가 스마트폰 사이트처럼 보이잖아요. 글씨도 좀 크게 보이고 이렇게 딱 최적화돼서, 그게 바로 뷰포트를 넣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뷰포트를 안 넣어주면 그 어색하게 뭔가 데스크탑 사이트스럽게 보여요. 글씨도 막 깨알 같아지고. 그건 해보시면 알아요. 자,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스마트폰이 나오죠. 지금 아이폰 6 뭐 플러스로 세팅이 되어 있고, 새로 고쳐보면 이렇게 100%로 보고, 자, 아이폰 6 플러스 크기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회전을 시켜볼게요. 자, 우리 지금 CSS에서 700픽셀이 넘어가면 2단 컬럼이 적용되게끔 해놨죠. 여기 보세요. 요게 바로 뷰포트 사이즈인데, 아이폰 6 플러스는 뷰포트 사이즈, 이 랜드스케이프 모드에서는 736이래요. 700이 넘어갔으니까 2단 컬럼이 잘 적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크롬에서도 간단하게 스마트폰용 레이아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그 CSS로 레이아웃 잡는 거 그 기초를 살펴봤고요.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페이스북 1분 코딩 운영자였습니다.